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현재 일본에서 한국 수출 규제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내부적으로 수출 규제 문제가 굉장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잘못과는 상관이 없고 일본 때문이라는 현 시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여연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4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전략 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는 경산성의 논조와는 정반대인데요. 심지어 이것은 히로유키 의원이 경산성에서 확인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잘못한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 잘못했다며 일본 기업이 무역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산성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를 경제산업성 담당자에게 2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일까요? 연합뉴스는 히로유키 의원실에 전화해서 본인이 한 말이 맞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국에 굉장한 논란을 낳을 것이 분명한데요.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그간 일본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주로 밝힌 사람은 경산성 세코 장관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일본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바로 전날 연합이 인용한 마이니치 신문에서 제기한 보도 자료를 보면 수출 규제 관련한 일본 내부의 갈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6월에 수출 규제를 결정하기 바로 이전에 경산성이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면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 강제징용에 대응해 출구를 찾으면서 하면 좋겠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여기서 출구는 갈등이 심각하게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적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무성에서는 갑자기 반도체는 곤란하다고 신중했으나 경산성이 논의를 주도하며 급격하게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다는 내막의 이야기가 보도된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아베 총리의 지시보다 훨씬 강력한 강제징용에 대응하는 제재안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가능하다고 강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경산성은 한국 잘못이 아니고 일본의 수출 관리가 미비해서 생긴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 혹은 경산성 장관의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동요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 분야의 다툼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안보 분야로 확전된 것이 충격이라고 지목합니다. 한국이 격렬하게 경제 보복에 대한 카드로 조치를 취하자 일본 내부에서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엔 경산성에서는 수출 규제 자체가 실패한 대응책이 아니냐는 기조도 나옴에 따라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일본 국회의원은 한국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등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에서 이루어졌다는 수출 규제가 사실은 갑작스러운 졸속 행정 가운데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주요 산업을 흔들 정책을 무책임하게 강행 후 상황이 좋지 않자 책임 떠넘기기 혹은 한 발 빼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측되며 한국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나온 수출 규제 뉴스 때문에 일본이 놀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10여일 정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양국의 뉴스가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여론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데 G3라고 불리우는 일본까지 무역 제재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고 그 대상은 한국이라며 본격적으로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삼성, LG,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대기업을 타겟을 목적으로 수출 규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이 나갈 때 단편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양국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방송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을 크게 난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느냐고 그 원인을 물은 다음 자연스럽게 과거사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징용 대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과거의 만행이 다시 한번 CNN 측에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이 한국에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이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에 의한 강제징용 판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한 넌센스로 생각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들고 일어난 것을 일본이 국가 대 국가 문제로 상대한 것이죠. 실제 일부 일본의 전문 칼럼니스트조차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일본에 주목이 되는데 결국 과거사에 이목이 쏠리게 되면서 일본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논조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CN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한일 간의 과거사에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간의 극도의 경색 국면은 60년이 누적된 한국의 분노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36년간 한국 여성들이 일본 군대에게 부적절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며 위안부 문제까지 언급을 했고 이것이 한일 무역 전쟁을 촉발한 원인이라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듣기에 문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4년 전 아베 면전에서 그릇된 역사인식을 꾸짖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칫 무역 분쟁 문제를 다루다가 일본의 과거사를 다시 한번 훑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양상이 될 수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3국에서 일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일본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수출 규제를 첩자는 의견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엔 한국을 수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여전히 부적절한 흐름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 일본의 무역 규제로 인해 위안부 문제는 물론 강제징용 문제까지 속속들이 전 세계에 널리는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 시대의 과거사에 얽매여 외교를 하는 것이 공사구분 못하는 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더불어 도쿄올림픽의 일본 지도에는 우리의 독도가 버젓이 일본 영토인 걸로 표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까지 보여지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정치 좀 하신다는 분들이 대동단결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신라 같은 희망으로 붐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본 불매운동을 두고 일본 쪽에서는 이거 무슨 내일부터 금연해야지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아니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살 빼야지 하는 것하고 동급이다 하면서 우리의 불매운동을 조롱하듯 말했던 게 사실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불매운동 그로부터 2달이 넘은 지금 9월 현재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 해요. 말로 해서 잘 안 믿는 거는 역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나 봅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는 중소도시나 개인 상점 위주로 그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국과 제일 가까이에 있다는 대마도인데요. 여기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이 상황을 준재난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급감을 해서 손님은 없고 장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지니까 밤이 되면 전기세 아낀다고 얼마 전까지 번화가였다는 데가 밤에는 불을 다 꺼버린대요. 그냥 지금은 할 일이 잠자는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데요.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 돈 받아서 다 쓰면 그때는 어떡하려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평생 예산을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원금도 몇 달 정도 있다가 끊길 것 같고 아무리 길어야 1년 정도 줄 것 같은데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될지는 아주 볼만하겠네요. 참고로 불매운동 초기인 7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 한국인 안 오면 우리도 좋다, 바라던 바다, 우리 장사가 좀 안 돼도 한국인이 안 오는 게 편하다 라고 기세 등등 했었는데 아마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겠죠. 우리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한국인들 중에도 예상 못했던 사람이 꽤 있다고 해요. 현재 일본 중에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가는 도시는, 아니 많이 갔던 도시는 대마도를 비롯해 큐슈의 후쿠오카나 유후인 온천 지역 그리고 오사카인데, 오사카는 워낙에 중국인이나 서양에서도 많이 가는 도시라서 타격이 크지는 않다고 말하는데 대마도를 비롯한 그 외 지역들은 한국에서 물주가 오지를 않으니까 참으로 곤란하게 된 상황이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편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가는 배편도 80% 이상 사라졌다고 하고, 아니 한국에서도 간혹 배신자가 나와서 몰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헤엄쳐서 가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던 몇몇 도시나 상점들이 폐업하는 가게들까지도 나타난다는데요. 실제로 대마도 그동안 한국인 낚시 관광객 위주로 1년에 40만 명 정도씩 갔다는데 불매운동 시작된 지 딱 2달 정도 됐는데 관광객이 80%가 줄어들었으니까 약 1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110억이면 상당히 큰 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언론들이 하는 얘기가 2011년 센다이, 후쿠시마 쪽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를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언론은 서일본 관광지에서 비명소리만 나오고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지 않는 한국인들이 일부는 국내 여행으로 돌리고 다수는 또 동남아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니 이번 추석 연휴에 대마도 및 큐슈 지역이 피해를 본 만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관광객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일본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구구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광 수입에서 약 3조 원가량의 손해가 날 것 같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완고하던 자세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슬슬 바뀌기 시작하네요. 여기까지 준재난지역이 되어버린 대마도와 지방 관광 소도시 근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